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광주교당 성산 윤성욱 교도회장과 함께합니다. 성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성사님과 함께 원불교 세회상 만난 특별한 이야기, 학생의 시절에 그 잊지 못할 추억담을 나눴고요. 특히 대학에 가서는 어떻게 교당 가서 자취를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찾아갔다가 법타원 종사님 모시고 학생회를 창단했던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분당교당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셔서 그 봉불의 역사, 또 합창단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모습들도 함께 나눴는데요. 어머니, 우리 성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이 어머니 덕타운 민충덕 교도님은 정말 늘 마음에 존경하고 우러르는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광주 교당의 법사님이십니다. 어머니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덕타운 민충덕 교도님이 정말 그 손이 굽도록까지 법문 사경을 했던 것을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법문 사경을 11년간이나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해마다 전설을 11번을 넘게 쓰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쓰신 거는 좀 더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설을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여기 보시면 여기 차례부터 이런 페이지까지 다 쓰시면서 자로 아마 그리고 이론상도 원상 그리고 그다음에 개교, 하나도 안 빼놓고 표어, 교리도 이렇게 교리도까지 이렇게 교리도도 글이 있어서 한문으로 그리고 쓰셨어요. 이렇게 쓰신 것이 11번을 쓰셨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글씨도 좀 보여주세요. 예. 어머니의 그 굽은 손으로 쓰신 이게 원기 103년 네. 이 위에 보면 1월 8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1월 8일에 처음 1월 시작을 8일에 하신 쓰신 거예요. 거다 이렇게. 근데 이게 보니까 저도 글씨가 하나하나 정말 정성스럽고 이게 필체가 정성이 들어 있어요. 하나도 글씨가 삐뚤삐뚤하지 않고 반듯하게 정성껏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하고 한자를 또 다 넣으셨고요. 한자 다 쓰시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 1년에 시작되시면 1월 이렇게 이건 보니까 1월 3일부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1월 3일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이렇게 다 채우신 거예요. 채우셔서 쓴 것이 11년 정도를 쓰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사실 이거를 2권을 만들어가지고 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보관을 하자. 그래서 앞에 쓰신 거 나고 제일 마지막에 쓰셨던 거. 제가 103년도 분을 가져왔고 104년도 분을 지금 동생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104년도까지 쓰시고는 105년도 금년도라서는 초기에 쓰시다가 결국 포기하셨어요. 이제 손가락에 굽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볼펜을 못 잡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덕타원 민충덕 교도님 11년 한결같이 법문 사경을 하셨습니다. 손이 굽어지고 쓰지 못하도록까지 쓰셨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성사님이 어떠셨어요? 어머니 보시면서. 근데 솔직히 저 이렇게까지 쓴 줄 잘 몰랐어요. 모르고 다 쓰신 다음에 교당에 제출한다고 들고 나오시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연말이면 연말이면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보따리 혼자 무거워서 못 드실 정도로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보니까는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거의 말까지 해서 한 권을 다 쓰셨더라고요, 전설을. 근데 그래서 이걸 집에 지금 이만큼 있는데 아까워요, 이게. 어차피 돌아오시고 나면 이걸 어떻게 계속 보관할 수도 없고. 그래서 2권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편철을 해서 동생하고 나하고 한 권씩 기념으로 갖자 해서 가졌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아드님이 보는 그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님이요, 글쎄요. 근데 우리 어머님 보시면은 이제 40이 넘으셔서 원불교를 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입교는 좀 늦으셨네요. 늦었어요. 그러니까 50 다 돼 있었을 때일 겁니다, 아마 내 기억으로. 50
그렇죠. 50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참 그 이후로 원불교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하시고 어느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회 제가 다닐 때는 저도 동생도 같이 다녔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같이 교당 광주교당 학생회를 같이 다녔는데 서울로 가면서 그 친구는 원남교당을 청년회를 다녔고 그렇게 하면 지금 동생은 안 다녀요 교당에. 어머님은 그게 안타까우시죠.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서울에 이제 동생이 맞벌이를 하니까 동생 집에 들어가 있어서 애들을 봐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양천교당을 이제 동생이 양천 그 목동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예. 그래서 목동에 있으면서 목동에를 가셔가지고 목동에서 그 어머님께서 공부길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유일신 교무님이 처음에 초기에 예. 교무님이셨는데 그분하고 그 뒤에 김남민 교무님이 계셨거든요. 그 두 분이 어머님 공부길을 제대로 잡으셨더라고요. 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회가 마치고 수요 야행가를 하는데 꼭 일기를 써가지고 가서 일기를 써서 둘러앉아서 일기를 발표하고 교무님이 감정을 하시는 그런 네. 모임을 네. 꾸준히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뭐 공부길을 확실하게 잡고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머니를- 저도 보면 지금 이제 많이 연로하셔서 못 쓰시지만 얼마 전까지도 상실기도 쓰시지만 정기일기를 써서 내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때부터 그것이 버릇이 되신 거예요. 이게 아, 쓰시는 것이. 그렇군요. 그래서 참 좀 특별하다. 그리고 그 정기일기도 그냥 뭐 이렇게 일상적인 그런 것보다는 진리를 관조하고 그런 성리 문답 관련된 이런 법문을 쓰셨더라고요 보면. 그거하고 관련돼서요. 제가 기함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한 번은 밤에 예.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한밤중에. 예, 그때 밤 한 9시 좀 넘었을 거예요. 근데 전화하셔서 느닷없이 다짜고짜 너 마음 볼레짜리 봤냐? 근데 그 전에는 평소에 전화는 간혹 하셨어요. 네. 법의문답을 하셨어요. 네. 이 양반 뭘 보시다가 모르고 쓰면 이게 뭔 말이냐? 이거 지금 뭔 뜻이냐? 하고 이제 그래도 간혹 멋있다가. 물어보시긴 했거든요. 예. 근데 그날은 느닷없이 지금으로서 한 3, 4년쯤 좀 더 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 아. 너 마음 볼레짜리 봤냐 이거예요. 어.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못 봤거든요. 근데 못 봤다고 얘기를 어머니한테 확실히 못 드리고 예. 글쎄요 하고 제가 머무렸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이후로 이게 제 화두였던 거예요. 아. 계속. 어쩌면 덕타원님은 아드님에게 그 화두를 던진 거네요. 그러니까요. 연마하도록. 네. 예. 그러고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아, 공부거리를 주셨네요. 네. 뭐 그런 정도였다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날 저녁에 그 전화 받고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이렇게 부자 사이에도 이렇게 모자 사이에도 정말 우리 교당을 다니고 공부를 한다면 이런 화두를 툭툭 던지면서 서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곤란하죠. 이게 이제 곤란. 근데 사실 어머님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 저 좀 복잡한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미술대학을 갖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미술대학이 이제 이과 어머니는 무조건 기술자가 돼야 된다. 우리 어머님이 굳게 믿으신 거는 뭐냐면 인공대 6.25 전쟁 때. 6.25 때 음, 낮에는 국군이 와서 죽이고 저녁에는 인민군이 와서 죽이는데 안 죽이는 사람, 국군도 안 죽이고 인민군도 안 죽이는 사람은 기술자. 아, 그때 변전소에 변압기 이걸 스위치 닫고 열고 오는 사람은 안 죽이더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생히 그걸 보셨. 기술자가 되라 이거예요. 무조건 절대로 미대 간다 안 된다. 이게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토목을 전공을 하고 동생도 공대를 결국은 갔는데 네. 근데 이제 가긴 그렇게 되긴 됐지만 그 전에 그래서 미대도 못 가고 정우 출신 하려고 그랬어요. 아, 성사님. 예, 2학년 마치고 이렇게 그때 공부상이라는 걸 주더라고 학생회를 졸업을 하는데 네. 학생회 광주교당 졸업생이 학생회 있지만, 때죠. 예, 학생회 졸업을 하는데 공부상이라는 거를 저하고 홍산하고 둘이 받았어요. 네. 안도승 교무님. 그때 안도승 교무 왔는데 그때 그 부상이 뭐였냐면요 영어로 된 정산정사법어였어요. 아, 그때 그게 나왔어요. 네. 그때 원기 55년 말이죠. 원기 55년 6년 아마 반백년 기념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그걸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벽타원 유익인 교무님이
공부상을 받았으면 전무 출신을 해야지. 어. 그리고 이 양반 이제 계속 이제 압력을 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보성으로 놀러를 가면 네. 계속 붙들어 앉혀놓고 전무 출신해라, 어. 전무 출신해라. 자꾸 그래서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보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집에다 얘기했는데 엄마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대 종손이 네가 전무 출신 한다고 그걸 가버리면 어떻게? 네 동생은 어떻게 하냐? 안 돼, 내 동생도 서울대를 보내야지. 어떻게 하냐 이거? 너도 서울대를 가고 동생도 가야지. 어머니가 공부 욕심이 좀 있으셨네요. 욕심이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자관 그 사실은 어머니 반대에 붙있어서 저는 전무 출신을 못했는데 안 하길 잘했죠. 했으면 교단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너무 재미있는 절대로 안 교우님이 돼요. 탄생을 할 뻔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전무 출신도 큰일 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내생에 전무 출신 하시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쓰시는 거예요. 네. 내생에는 꼭 전무 출신을 한다. 11년이 넘는 세월을 그 교전을 쓰시면서 서원을 다지셨네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머님이 간혹 이제 그 하지 말라는 거 하시잖아요. 제가 그러면 아니 내생에 전무 출신 하시겠다는 분이 뭐 하는 거냐고 이거 하면 되겠냐고 조용히 좀 하루치가 지켜로 듣습니다. 지금도 아니 그래서, 지금 하더니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지금도 그래서 교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냥 하늘처럼 맞습니다. 예, 저는 광주기당 처음 왔을 때그 법회 설교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저도 처음 교회 현장에 나와서 낯설고 어색하고 그렇지. 좀 그런데 딱 설교석상에 섰는데 맨 앞에 계신 덕타원 민충도 교도님이 저를 보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를 보고 해맑게 아이처럼 이렇게 웃고 계신 거예요. 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편안하게 안정이 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엔 꼭 하시겠다. 그 미소. 그렇군요. 그런 그 신신 깊은 어머니의 간접, 직접 그런 후원과 염원과 기도 속에서 또 성사님이 교당의 주인으로 점점 거듭나는 기회가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분당교당 창립과 더불어서 합창단을 창립하고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어떤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말씀까지 나눴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 분당교당 교도 활동하면서 좀 인상 깊은 또 기억에 남는 일들 전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월사님이 하셨잖아요. 네, 월산 김일상 월사님 네. 교님이 참 계속 기억에 남고 사실 그분의 그 한 말씀 하신 게 지금도 또 어나던 화두처럼 살아 있습니다만 그분이 저를 이제 바로 단장을 시키셨어요. 단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반 교도로서 교도 활동 분당교당이 처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일반 교도소의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단회 활동이라는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거의 안 해보다시피 했는데 단장을 시키셔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단장이 이 엉터리예요. 이거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법회를 자꾸 빠져. 법회도 안 나오고 단회 한다고 해도 안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총무분과장까지 또 이제 또 맡기셔서 했는데 총무과장이 뭐였는지 모르. 근데 중앙이 워낙 튼튼했어요. 제가 2기를 맡았는데 중앙 두 사람이 다 막강한 사람들이 중앙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 과실이 다 숨겨진 거죠. 중앙이 다 알아서 했으니까. 첫 번째 중앙이 그 화산 정종문이라고 그분은 금년에 출가했어요. 그 기간제 기간제 교무로 정주신 예. 딸 둘을 전무 출신을 시키고 본인이 올해까지 하던 거 사업 정리하고 지금 명산 산악대에 예.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면회하고 왔습니다. 면회. 그 첫 번째.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단장을 할 때 중앙이 지금 경기 인천 교구의 교우의 의장하고 있는 민산 조재민이 예. 그때 중앙이었어요. 예. 막강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 민산한테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월사님이 형님한테 기대를 엄청 했는데 형님 그때 개 반쳤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월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자꾸 그 월사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자네 이 생을 그렇게 놀다만 갈 거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놀다 가지 뭐 잘못됐나?
그때는 잘못된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대로 지금 이제 교무님이 이제 좀 이선조 교무님, 좀 영광 교구장하고 교구장, 이선조 교무님 예. 분당교 다녔을 때 제가 광주로 넘어왔거든요. 아, 예. 근데 선조 교무님도 항상 저보고 회장을 하니까 도망가 버렸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회장을 하게 생겼어서 양천교당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교당 오기 전에 양천교당을 가셨던 그렇죠. 거예요? 양천교당 있다가 다시 분당교당 갔다가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분당교당 있는 기간 중간에 5년이 양천교당으로 빠져 있어요. 근데 양천교당은 사실 그때 이제 둘째 딸내미 학교 때문에 분당이 너무 멀어가지고 둘째 고등학교를 이화외고를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화여고를 분당에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포로 이사를 해갖고 5년을 살고 대학 들어가고 우리는 이제 다시 분당으로 왔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잠깐 그 양천교당에 그래갖고 양천교당 그때 어머니가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양천교당으로 갔죠. 네. 또 거기에 저는 이사를 하면 바로 제일 가까운 교당을 찾아가요. 어디가 된지를 찾아서. 그래서 제가 교당을 옮기는데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네. 어딘지 가까운 데 교당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기본 어떤 신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디든 저는 가까운 곳에 역마살이 교당. 역마살도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당으로 간다. 저는 무조건 그 생각이거든요. 근데 가시자마자 부회장을 하신 거예요? 아니, 가자마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 한 1년쯤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가니까 어머니가 계셨으니까 저는 이제 비교적 거기 가면 금방 또 항상 안착을 하셨겠네요. 바로 이제 덕타운 아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어이구 덕타운 아드님 왔네. 덕타운 아들로 통했어요. 그러니까 덕타운 아들이 이제 교당에 나오고 착실히 나오네. 어이구 괜찮네. 이렇게 된 거예요. 더 마누라도 데리고 착실히 나오는구만. 이러고 있는데 그때 교당이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복잡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회장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까지 교당에서 뭐 하라고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해본 적 없습니다. 일단 합니다 무조건. 그러고 그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일단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도 뭐 하죠 뭐. 그래서 양천교당은 사실 그렇게 내가 가서 뭘 했다거나 하는 건 거의 기억이 잘 없어요. 그냥 정말 스쳐 지나가 교당이 돼버려. 워낙 내가 하는 일에 거리를 딱 둬버리니까. 네. 그래서 법회는 나가지만 네. 거의 뭐 잘 못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다시 분당에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다시 또 분당으로 다시 또 이사를 했거든요. 분당으로. 그래서 예. 분당에 가서 다시 또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회사 일 때문에 광주로 옮기게 됐어요. 예. 회사를 인천에 그때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현대건설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그 수중 펌프 회사라는 친구하고 둘이 하고 있을 때요. 운영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에요. 동기 동창이에요. 친구예요. 네.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해외 영업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합류를 해가지고 제가 해외 수출 쪽을 제가 맡아서 했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그 해외 돌아다니는 아주 적성에 맞아요. 확실히 그래서 저는 이 방랑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아무튼 그래서 공장을 둘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공장을 키워야 되는데 네. 공장을 키워야 되겠는데 거기는 부지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걸 광주로 옮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주 평동공단으로 5,000평 부지를 받아갖고 공장을 옮겼어요. 네. 근데 옮기는 일방 그때 제가 해외에서 계속 M&A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회사를 팔라고. 그래서 공장을 새로 지었거든요. 공장을 새로 짓고 옮기고 그 다음 해에 M&A가 됐어요. 성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덴마크 회사로 공장이 팔렸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공장을 지으면서부터 제가 이제 광주로 내려와 예.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분당교당에 적을 1년을 두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분당교당 교무님은 선조 교무님이셨고 광주교당은 덕윤 교무님이셨잖아요. 예. 금타원 이덕윤. 두 분이 자매세요.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금타원님이 빨리 저거 안 넘겨준다고 막 언니한테 뭐라고 했대요. 이 법회는 일이 나오는데 왜 저걸 안 주느냐.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주교당으로서는 자동적으로 이제 그러고 1년을 살고 집사람도 내려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네, 다시 정착을. 저는 이제 꿈이 그거였거든요. 서울 생활을 36년간을 했는데 나는 다시 내려오고 싶었어요. 어떻게든지 빨리 내려오려고 계속 했는데 결국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제 말년을 여기서 살고 싶었었으니까요. 그래서 내려와서 광주 교당을 그렇게 다시 36년 만에 다시 내려온 고향 광주, 특히나 광주 교당 아마 어마어마한 그 변모를 맞았을 것 같은데 학생회 때 그 광주 교당의 그 신병과 다시 일반 교도로 돌아왔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일단 교당은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뒤에 그 한옥집이 없어졌을 뿐 그 자리에가 있잖아요. 그렇죠. 크게 달라진 건 그 앞에 연못이 없어졌더라고요. 아, 연못이 조그맣게 있고 옆에 나무가 소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달라졌다는 생각하고 다시 물론 이제 우리가 있을 때는 대각전이 1층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땐 좌식으로 좌복 깔고 앉아서 보패를 봤었는데 2층에 엄청 큰 교당에 그 의자에 앉아서 보는 보패가 참 좀 생경하기도 했지만 1층에 내려가서 앉아 있으면 저는 그때 그 기분이 그대로 들어요. 지금도.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교문 따라서 일요선을 아침에 좀 나갔잖아요. 그때 앉았으면 꼭 그때 그 기분이 들거든요. 학생회 때 그 당시에는 학생회 때는 일요일 날 새벽에 나가 선을 했거든요. 계속. 네. 3학년 때까지. 네. 2학년 3학년 때 계속 했어요. 그걸. 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이제 버스도 없으니까 집이 풍양동이었는데 걸어서 교당 와서 선 마치면 청소하고 그러고 다시 또 걸어서 집에 가고 이제 그렇게 했던 추억을 살려서 아침 새벽 선을 그때 교당에서 해보고 싶어서 했던 건데 달라진 거를 크게 잘은 못 느꼈어요. 대신 이게 나무 교당이다 하고 생각이 된 게 교도님들이 전혀 모르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나이 들어갖고 새로운 교당 옮겨서 적응하기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100% 이해는 못하지만 반은 이해를 합니다. 이 나이 먹어가지고 교당 옮기기가 쉽지 않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전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얼굴이 상당히 두꺼워져가지고 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저래도 때라 교당에 딱 왔는데 저는 이제 제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오고 당연히 강교도로 갈 생각을 했잖아요. 네. 와서 딱 보니까 이 교도님들 사이로 적응해서 산다는 게 만만치가 않겠다는 생각은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그래서 합창단을 들어간 겁니다. 합창단을 그걸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남자 교도들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창단을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몇 사람을 저로 이제 알게 됐죠. 이제.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가까이 하면서 교당을 조금 더 친밀해지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니까 그 온해 다음 해 새벽에 다음 해 초에 교화단 편성을 하면서 금타원님이 성욱 씨 단 하나 맡아서 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뭔 단인데? 그랬더니 새로운 단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단장을 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이 누굽니까? 제가 중앙의 중요성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앙이 튼튼하면 단장은 꼭 먹느니까 중앙이 누굽니까? 하명원 단장이래요. 그래서 그때 두 분이. 하명원 씨를 중앙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보니까 그 양반이 합창단에서 만나서 가까웠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교당을 오래 다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교당을 잘 모르니까 잘 아는 사람을 중앙으로 묶어주는구나 이렇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하고 거의 비슷하게 맹탕이더라고요. 광주교당에서는 몰라요 도통. 와 그래서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도님들이 그때 제가 6단 단장하는데 6단이 대부분 새로 오신 분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단이에요. 네, 그야말로 신입단. 신입단하고는 좀 달라. 교당에 이게 잘 적응이 안 되신 분들도 막 모아져 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단장 노릇을 시작을 했죠. 정말 재밌겠어요. 나중에 이제 회장 다 마치고 나면 단장은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러면 단 해갖고 좀 재밌게. 저는 제 모토가 그렇거든요. 교당은 재밌게 다녀야 된다. 공부를 물론 해야 되지만 그 공부라는 것이 책 펴고는 공부가 아니다 이거죠. 그 공부는 인간사에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뭐 도덕 공부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사 공부다 이거죠. 거기서 바른 실행을 하게 되면 그게 덕을 쌓는 거니까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라는 게 잘 어울리고 뭉치고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당을 좀 만들고 싶은 게 꿈이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매주 월요일에 공부 모임을 또 네. 꼬박꼬박 또 해오셨어요. 코로나 이전에. 그것도 보니까 제가 명색이 이제 교도 회장 되고 난 다음에
또 하라니까 교도회장 된 얘기는 또 다시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하니까 내가 너무 뭘 모르는데 이게 뭔가 좀 실력이 좀 있어야지 이거 단장 노릇으로 안 끝나고 이제 회장 노릇을 하면 그래도 뭔가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끼리라도 교전 읽는 모임을 하자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그때 화요 공부방을 하고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쵸. 가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아주 내나 교무님 하신 말씀 듣고 앉아서 가려면 그건 공부 아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는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보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시산이 하겠다고 나서서 아주 적극 찬성을 한번 해보자. 네. 그래갖고, 허정욱 부회장님.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기초 멤버들이 옛날에 제가 단장할 때 단원들 6단 단원들이 되고 들어오면서 이제 포메이션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월요 공부 모임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네. 이 광주교당 이제 이렇게 회장님으로 나오셨으니까 광주교당 또 잠시 소개도 좀 해주실까요? 광주교당이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좀 다릅니다. 이제 총부가 낀 곳이기 때문에 제주도까지 다 합쳐서 가장 오래된 교당이고 가장 큰 교당입니다. 이 오랜 교당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분당교당하고 확실하게 대비가 되는데요. 분당교당은 각자 개성이 뚜렷하신 분들이 한두 분 딱 계세요. 예를 들면 수사님이라든가 조정재 법사님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민산 이런 분들이 확실하게 딱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그 큰 그늘을 만들어 줘서 교당이 이렇게 잘 융합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광주교당은 74년 됐죠 지금? 1947년 원기 32년에 네. 시작됐으니까 올해가 105년이니까 34년 됐네요. 74년. 74년. 예. 근데 그렇게 돼서 그런지 이 원로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법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은한 이 예. 법향이 그렇죠. 광주교당은 어떤 내놔도 아마 앉을 겁니다. 그건 정말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무언의 틀이 딱 잡혀 있어요. 묵직하게 잡혀 있습니다. 쉽게 어떤 그 외부의 파도에도 쉽게 안 흔들릴 정도는 확실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구의 주 교당으로서 교구 큰 각종 행사들이 광주교당에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도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서 큰 행사에 아주 잘하시고 그다음에 교도님들의 본공심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광주교당의 자랑인 그 우레 작업이라든가 김장 작업 이런 거 할 때 보면 저분들이 연령이 지금 70대 넘어서 80대 다 드신 분들인데 거의 뭐 30, 40대만큼이나 활발하게 하시고 아주 즐거워하세요. 얼굴 표정을 보고 있으면 네. 그래서 본공의 기쁨을 장관들 확실하게 네. 그 몸으로 느끼시는 분들이다 하는 걸 알 정도로 그냥 집에 계시면 오히려 아픈데 교당 와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아픈 게 가신다고 그 말씀도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파스 막 붙이죠 이제 파스 열심히 붙이죠. 약 드시고. 그리고 광주교당은 그런 게 그 확실하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깊은 묵은 그런 그 묵직한 중압감 같은 게 확실히 좀 있더라고요. 앞서 교도회장 말씀을 하시려다가 예, 예. 어떻게 교도회장님으로 예. 그게요 복잡합니다. 아까 양천교당 얘기를 제가 잠깐 하고 분당교당에 갔는데 사실 분당교당에서 그 당시 제가 광주교당 넘어올 때 교무님이 지금 중타원 이선주 교무님이 교무님이셨어요. 그래갖고 교무님이 그때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우연히 이제 집에 오셔서 그때 우리 저희 집에서 아마 단회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무님 오셔서 그렇게 옛날 사진을 보시다가 그러시더니 제가 결혼식을 광주교당에서 했거든요. 예. 1981년 9월 6일에 네. 광주, 아니 그때는 서울 올라가셨을 때인데도 그렇죠. 광주교당에 그래서 내려오셔서 이제 집사람이 여기 광주 사람. 예. 그 당시 장인어른이 중앙여고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결혼을 이제 그 광주교당에서 하게 됐는데 광주교당 그 결혼식 사진을 이 선조 교무님이 보시더니 이게 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 선조 교무님 예. 광주교당 부교무셨어요. 그러셨죠. 예, 부교무를 그래갖고 제 지내셨었죠. 결혼식 불단 준비를 그냥 뭐 당신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런 인연이네. 네. 또 그러셨거든요. 근데 선재 선생님이 내가 분당교단 교도회장을 할 줄 알았더니 광주로 가버렸다고 양반이 되게 섭섭해하셨거든요. 예. 금타원 보고 뺏어갔다고. 그러시고 광교당을 제가 내려왔는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생소한 교당이잖아요. 36년 만에 온 교당이 더군다나 학생회원으로 나갔다가 그렇죠. 일반 교도로. 일반 교도도 이제 노인 교도가 돼갖고 왔는데 근데 처음에 1년 후에 그 단장 맡으라고 그래서 단장 했어요. 단장 재밌게 했어요. 근데 1년 딱 지나니까 부회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회장 했어요 또. 부회장은 3년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회장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 회장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또 애둘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라는 얘기죠. 근데 아니 지금 나 교당 온 지 이제 그때 5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새로운 교당이 5년밖에 안 되고 교수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회장이냐고 지금 네 단장하기도 다 바쁜데 지금. 응? 근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니까 해야 되겠는데 정말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회장이 어떤 자리인지 알잖아요. 더더군다나 광주교당 이런 큰 교당에 이거 쟁쟁하신 분들 다 있고 그런데 왜 내가 교도회장을 해야 되는지 왜 이해를 내가? 못 하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앞에 제 전임이신 정타원님이 얼마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당연히 난 더 하실 줄 알았죠. 근데 정타원님이 저한테 오셔서 가르치면 자기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산이 좀 하라고 그러는데 와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다 윤사님 오셔갖고 또 그러시죠.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겠다고는 해놨는데 정말 걱정이 태산 같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전사님, 내가 볼 땐 전사님이 가시면서 만들어 놓고 가신 거예요. 너 고생 좀 그동안 편하게 살았으니 고생 좀 해라. 세상 같은 걱정을 하면서도 저는 이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격이지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 뭐 하라고 오십니까? 하겠습니다. 뭐 하라면 해야죠. 뭐.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만 생각했죠. 이것도 내가 분당교당에서 하기 싫어서 양천교당 도망갔다가 또 광주교당까지 왔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이게 내 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업이구나. 그 전에 내 업이란 걸 또 한 번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40대 초반에 사실 현대건설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이제 그 건설 현장에 근무를 하면서 그 현장이 싫었어요. 저는 네. 어디 건설 현장을 안 나가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반 행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내 딸은 도망을 갔어요. 한 20년간 도망을 가다가 네. 도망을 갔다고 생각했어요. 다 도망갔다. 그랬는데 인도네시아에 출장을 가갖고 인도네시아 현장을 딱 갔는데 그 현장을 가니까 화이버를 나눠주더라고요. 이 건설 현장에 쓰는 그 플라스틱 모자 있잖아요. 네. 그걸 내주는데 그 모자를 딱 받아드는 순간 이게 내 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이걸 쓰는 게 내 팔자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이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내가 불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재밌고. 근데 이제 광주교당 교도회장도 내가 업이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회장직을 맡고 내 어쩔 수 업이구나. 없구나. 네,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여서 정말 너무 재밌게 지금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재밌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그 선산 회장님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광주교당을 앞으로 좀 어떤 교당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꿈 같은 거, 바람 같은 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도회장이 되면서 제일 신경 썼던 게 화입니다. 화하는 그거를 가장 신경 썼어요. 사실은 네. 이게 딱 와서 보니까 원로 교도님들하고 젊은 교도들 사이, 남자 교도님과 여자 교도님 사이, 또 남자 교도님들 중에서도 이분들하고 이분들 사이가 뭔지 모르게 약간씩 거리감이 좀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가 이제 이걸 묶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단 조직도 다시 하고 뭐 여러 가지 자원 시도를 하고 뭐 같이 뭐 이제
동아리로 만들어 보자. 또 나중에 따로 다른 모임도 만들어서 또 해보고 막 하면서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금년하게도 불행하게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좀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교당 생활이라는 게 물론 도를 깨쳐서 부처되고 의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개개인의 목적이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거에 앞서서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든 몸을 교당에 오면 그래도 내가 편안하게 위로받는다. 네. 이런 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교당이.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당에서 좀 오면 편안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이런 교당이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거는 노력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실행은 어려웠지만 지난해까지 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던 부분이 동아리 부분이거든요. 예, 회장님도 늘 강조를 하셨고 네. 우리 교당에 국한하는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광주교당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예, 좀 이렇게 널리 어느 교당이든 이 동아리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은 동아리 모임은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게 이 강남교당에서입니다. 강남교당이 거기는 워낙 짜임이 잘 돼 있긴 교당이지만 동아리를 잘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 학생의 동기인 재산을 통해서 강남교당에 제 학생의 동기들이 한 지금 몇 명 있어요. 예.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저희는 자주 만나니까요. 학생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나면서 같이 부부 동반해서 애들 데리고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학생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그때 이어진 게 평생을 함께 네, 이어질 평생 때는. 도반이면서 친구가 되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저들끼리 또 만나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그들도 다 이제 결혼해갖고 또 네. 이제 손자들끼리 이제 그렇게 네. 될 수도 있을지도 네. 모르겠어요. 그게 다 근데 이 원불교의 테두리 속에서 또 그렇죠. 만나게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강남교에서 아이들을 얻고 우리 교당도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우리 트레킹 동아리라든가 이건 좀 네. 이번 주에 또 하자고 연락 왔어요. 아, 그래서 트레킹 동아리라든가 장고 동아리라든가 그 노래하는 동아리라든가 네.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하든지 자꾸 만들어서 즐겁게 더군다나 교당에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네. 시간 많이 남거든요. 네. 그분들 교당에 나와서 자꾸 교당으로 끌어들여갖고 교당에서 일 좀 시켜서 무급 봉사도 좀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예. 우리 회장님의 정말 이 교화의 조금 좀 남다른 스타일 그러면서도 정말 교도님들이 부담 없이 교당에 와서 행복하고 교당에 와서 편안한 교당이 되기 예, 위해서 그래야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부처님 되는 거는 알아서 하시고 교당에서 놀자 이거죠, 같이. 네. 앞서 그 학생의 담임 교무님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 밖에도 우리 성사님이 늘 교당과 함께하면서 잊지 못할 스승님. 지금 거의 얘기 소개해드린 것 같네요. 유희경 교무님은 평생에 저희 거의 어머님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나이 차이 별로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가요? 그 당시에는 우리 학생회 때는 엄청 문제인데 저희들 학생회 이제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이문교당에 계실 때요. 그러니까 나이가 꽤 드실 때 우리 이문교당에 놀러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 하나가 교무님 주민등록증을 훔쳐다가 그거 나이 차이면 안 나네 이거 별로. 그리고 말 올리십시오. 이거 이거 이러냐고 이제 그러고 그랬는데 그 교무님은 저희들이 평생 쫓아다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쫓아다닌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 교무님은 저희들을 어느 태 밖으로 못 나가게 딱 이렇게 잡아놓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분 평생에 저희들한테 공부를 하라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대신 교당에 끈을 못 놓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 철저히.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부를 하게 그래도 공부를 앞시고 정신을 차려서 뭐 좀 아이고 이래서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하신 분이 첫째는 어머님이시고 둘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월사님. 예. 그리고 이제 광주교당 전사님 계셨던 전사님. 전사님이 참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갖고
어머 맞이하고 전사님이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뭐 좋은 말씀 하나 가시기 직전에 네. 했더니 퇴임 직전에. 그렇죠 이제 퇴임 직전에 뭐 좀 좋은 말씀 하나 이렇게 해달라고 드렸더니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오면 맞이하고 가면 배웅하고 대할 때는 화해라.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광주대학교 교도회장을 하면서 그 좌우명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공부라는 게 그래요. 저는 특별히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한 적도 없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그 16살 때부터 교당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생활. 저는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특별히 뭐 공부를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외우는 건 몇 가지 있습니다. 성사님의 성산 회장님의 이렇게 신법이나 태도나 또 이렇게 생활을 보면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공부가 묻어 있어서 그냥 생활로 말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지 뭐 우리 교리 외워서 뭐 이렇게 법문하고 고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성사님의 밑받침에 되어 있는 그 모든 생활이 법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묻어서 그냥 그렇게 체질화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지금까지는 잘 못했죠. 잘 못했는데 그래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이거 다 어떤가요? 그만두고 나 퇴임을 하고 나면은 제가 노래하는 법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노래하는 법사. 예, 뭔 소리냐면 예. 일단 그러려면 일단 항마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항마를 네, 항마를 하고 노래하기 위해서 항마를 좀 하셔야겠네요. 항마를 할 생각이에요. 그건 되도록 우리 어머니 돌아가기 전에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욕심인 것 같고 제가 어떻게든지 항마는 해야 되겠다. 그런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3, 4년 전인가 그 뉴질랜드를 놀러 가서 꽤 오랫동안 또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웰링턴에를 갔었던가 밤에 어디를 이렇게 가는데 노래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교회에서 밤에 예. 불이 켜져 있고 예. 노래 소리가 나서 제가 가서 거기를 보니까 한 20명 사람이 모여 있고 한데 그 수염 푹 기는 노인 두 사람이 기타를 탁 메고 앞에 서서 마이크에서 서서 네. 뭐라고 샬라샬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불 밝혀놓고 이렇게 야외 같아요. 아. 한 20명 정도 앉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영어를 잘 알아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해요. 노래를 기타를 치는 노래 막 하다가 또 놔두고 또막 훌슬훌슬 하고. 근데 그 모습이 정말로 이 보기 좋다. 그래서 가만있어 저거를 옴불겨서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 팍 들었어요. 무슨 네. 얘기냐면은 조금만 아까 단회든지 뭐든지 어떤 모임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내가 이제 법사 가지고 내가 이제 그 설교할 자격이 있으면 노래하면서 같이 노래하고 노래하면서 한 말씀 전하고 또 약간의 법서를 좀 하고 또 하면서 노래 좀 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이렇게 그런 모임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제가 이거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혹시 당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노래하는 법사까지 이렇게 서원을 세운 마당에 우리 원음방송 시청자분들이 노래하는 법사 되기 전에 좀 한번 듣고 싶은 노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뭐 다는 아니더라도 한 소절이라도 좀 우리 회장님이 즐겨 부르는 뭐 어느 노래라도 좋습니다. 성가 아니라도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이 반주가 없어서 조금 죄송하지만. 반주 없이 노래는 반주 없이. 원래 노래하는 사람은요 반주 없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저를 봐서라도. 요즘 그 남성 사중창단은 좀 돈 받고 하거든요. 저희들. 그렇군요. 네. 근데 네. 저는 이제 아까 그 고등학교 때 성가 궤도 그렸다는 말씀 드렸죠. 그때는 법회 시간에 성가 지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네. 누가 한 사람 앞에 나와요. 그래갖고 한 소절을 부릅니다. 소절 부르면 따라 한 소절 부르는 부르면 식으로. 다 따라 부르세요. 그리고 성가를 가르쳤어요. 그 궤도를 해놓고 넘겨가면서. 반주자도 없었죠 그 당시에. 반주자도 모르겠어요. 있었는가 없었는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해서 성가를 가르쳤거든요. 예.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나가 간혹 성가 지도도 했어요. 어. 그 일반 교도님들 네. 앞에서. 일반 교도님들. 일반 교도님들이 노래가 엉망이거든요. 느려 빼니까. 근데 그 이후로 그 유희경 교무님 아까 이박타원님이 어디 가시면 꼭 노래하라고. 예. 교도님들하고 성가 지도해라. 성가. 맨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보성 가서 그거 많이 했어요. 옛날에 대구서도 하고. 그런데
다른 거 몰라도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성가를 제가 많이 합니다. 아, 지금 아마 200곡 우리 성가가 성가집이 예. 있잖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167곡은 제가 알 겁니다. 그 성가 지도할 때 보면 악보가 정확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예. 그거는 이제 워낙 많이 해봐서 자주 안 한다고 모르는 노래는요 악보가 대충 대충 하는 거예요. 근데 성가를 저는 참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예. 듣는 것도 좋고 특히 마음에 팍 처음에 왔던 거 우리 28장 같은 건 정말 좋아요. 모내가요. 네. 25장 수덕회가 예. 그다음 뭐 77장, 78장 뭐 작업주사가 이런 것도 정말 좋고 117장 같은 것도 자, 제가 박수를 쳐드릴게요. 예. 그게 아니고 갑자기 지금 울컥하시네요. 뭔가 사연이 있는 성가가 있나 봐요. 모르겠어요. 주책던 얘기. 아마 그 당시 학생회 때랄지 이제 문득 이제 떠오른 추억들. 117장 같은 거 노래를 부르면 계속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는 특별한 그래서-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그럼 이거 뭐 전생에 뭔가 제가 좀. 전생에 교무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근데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그냥 우리 그 아까 벽타원 그분님이 예. 너는 전생에 소였다 소. 소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간 몸을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전생에 교무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117장을 노래 부르면 그래요. 희한하죠. 위대할사 공덕탑 그 노래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마도 구장. 구장도 비슷한 느낌. 아마도 그 당시 창립기에 그 우리 선진들의 어떤 그런 노고와 뭐 대종사님 당대에 또 이제 어떤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깊은 마음속의 그 신심.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렇게는 전혀 그런 건 그런 모르겠는데 걸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 노래만 부르면 자꾸 울컥해져요. 희한하죠. 우리 선진이 다시 오시는 그런 그럴 리 기원이 없습니다. 아닐까. 선진 중에 네. 저 같은 땡들가 없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요? 네, 회장님 어이구. 노래 듣고 싶었는데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또 특별한 기회에 아마 모실 기회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심경으로 또 공부해 나가실지 어떤 꿈과 바람을 갖고 계신지 전해주실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노래하는 법사원으로 살려면 준비할 게 좀 있더라고요. 몇 가지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준비인 거예요? 그거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언제가 완도에 청해진 다원에 갔더니 덕찬 교무님이 정전을 좀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정전 100독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법문 사경도 지금 전서를 네, 다 뭐 완독을 전서야 다 쓰셨더라고요. 예. 근데 정전을 특히 소리내서 그걸 지금 엊그저께까지 84독째 했습니다. 근데 정전을. 예, 그래서 100독을 빨리 채우려고 그래요. 빨리 채우고 그 다음에 또 뭐 1000독은 뭐 하든지 말든지 일단 100독을 채우려고 그럽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소리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해야 네. 전서는 좀 외울 정도가 돼야 이렇게 법사노릇을 하겠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노래하는 법사 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예, 그거 해야 돼. 근데 성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가는 웬만한 성가 다 해요. 거의. 네. 그래서 그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기타도 좀 배우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뉴질랜드 가서 그런 분위기의 모임을 교당에서도 네. 해야지.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당의 법회가 너무 딱딱해요. 항상 너무 무거워요. 이걸 좀 가볍게 띄워야 되겠는데 그러면 누가 나와서 좀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생각도 해봤어요. 앞에 나가서 성가 지도를 내가 기타를 친다면 기타로 성가를 할 정도만 된다면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나가서 법회 보기 전에 성가 부릅시다 하고 막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혼자 불러주고 혼자 불러주면서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네, 네. 하는 이런 거를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교당 분위기를 좀 뭔가 좀 말랑말랑하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말랑말랑하게 지금 만들어야 다음 되겠다 하는 주부터라도. 게 생각이고 나중에는
자꾸 어떻게든 저는 교당을 즐거운 곳, 오면은 편안하고 힐링되는 네. 곳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교당 스테이 꼭 좀 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노래하는 법사가 나중에 돼가지고 탁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머리를 기르려고 그래요. 이거 허연 머리를 뒤로 딱 네. 묶고 그때 묶어. 그 뉴질랜드 놓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수염을 쫙 기르고 그러고 나서 딱 기타 들고 와서 그 노래를 하고 싶. 어머니 덕타우님 생각이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하는 생각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시겠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도 뭐 거의 제가 뭐 특별히 뭘 사실은 교당에 오랫동안 다녔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니까 30년 넘게 다녔어요. 30한 5, 6년 다녔는데 사실은 너 뭐 공부했냐? 뭐 공부를 하기는 뭐래요. 그냥 교당 다녔지. 교당 다니면 즐거우니까. 즐거워요, 저는. 그 교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딱 생겨요. 그래서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노래하는 법사님. 네, 저도 정말 기대해 한번 보십시오. 봅니다. 혹시 네. 뭐 나중에 어느 곳 어느 네, 제가 곳 건강이 이렇게. 이제 계속 허락해가지고 혹시 다른 데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 공연도 제 하시고. 영어도 좀 하거든요. 해외 할지도 몰라요. 네,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벅차고 행복한 네,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원음 방송 제가 이렇게 원음 방송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예, 그래도 지금 이제 저하고 이렇게 첫 출연을 하면서도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과도 마지막 인사 나누실까요? 이게 솔직한 얘기인데요. 2%에 나올 급이 안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2%에 부탁시키는 말은 저처럼 함량 미달은 되도록이면 나오지 말라고 하시고 함량에 되신 분들은 많아요. 많은데 함량에 되심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시겠다고 해서 문제인데 그분들을 나오게 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거 해놔야 돼. 제가 어머님 이거 만든 것도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만들어 놔야 되겠다 싶었고 이런 거라도 하나 남겨놔야 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평생 살아오신 교당에서 했던 것들을 녹취를 해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네. 하셔서 1%가 앞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죠 지금. 그러니까 네. 이제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네. 바뀌면서 하는데 좀 더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네. 정보를 물어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국에 제가 몇 사람 지금 쫙 네, 떠오르시는 네, 분들 네, 있거든요. 네. 아무리 나오기 싫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나오게 해서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기회를 너무 주셔서 고맙고 죄송합니다. 이게 참. 저도 너무 즐겁고 행복한 별 시간이었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일생을 활기 넘치는 열정으로 애정어린 교당의 주인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건 뿌리 깊은 신심과 공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성사님의 경쾌한 발걸음, 부드러운 교화력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나 기쁨. 오늘은 광주교당 성산 윤성욱 교도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